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유명했었죠. 그리고 사실상 한물 지났다, 한물 갔다 라고 보는 이 작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당연히 아실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이 드라마로 아주 히트를 쳐서 이 송중기 배우 주연의 이성민 배우, 이성민 아주 연기 엄청나시더라고요. 물론 요 작품과 이제 요 원작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서 보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보는 회기물을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이제 요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한물 간 주제죠. 아예 한물 같다라고 해야 되나? 요게 그 드라마를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재밌었거든요. 재밌었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여기까지 마지막이 마지막이 보는데 좀 아찔하더라고요. 보는데 그냥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물론 결말에 대해서는 불호가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좋아하실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평가도 그렇고 결말의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은 평가가 많았죠. 드라마 소설 아닙니다. 소설은 결말 좋았어요. 소설이랑 드라마 결말이 달라요. 드라마 결말에 대해서 이제 불호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밌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재밌었던. 그리고 이 1화를 넘기고 과거로 돌아가는 2화부터는 진짜 미친듯이 재밌었습니다. 이거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제 공감을 하셨던 부분일 거예요. 2화부터 시작되는 그 말도 안 되는 흡입력과 엄청난 재미, 요거가 어디서 왔냐? 이거가 이제 회기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회기물이 사실 웹소설계에서는 굉장히 흔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비롯한 이제 다른 서브컬처에서는 막 엄청나게 많이 다뤄지진 않는 장르거든요. 다만 어쨌든 없진 않았어요. 이제까지 뭐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유일무이한 도전을 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유난히 재밌었죠. 유난히 재밌었습니다. 이게 회기물은 이제까지 많이 봐왔는데 근데도 재벌집 막내 아들은 특별하게 재밌었어요. 오늘은 그 이유와 이걸 웹소설을 쓸 때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회기물의 장점이 뭘까요? 회기물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기물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정보의 격차. 요거가 아니요, 주인공이 돋보이기 쉽다. 돋보이기 쉬운 이유가 있어야죠. 맞아, 정보의 격차가 아주 메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몇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웹소설에서 정말 잘 써야 되고, 웹소설이 아니라 스토리라는 그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작품이 있어요. 작품 내 세계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품 내에 세계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인공이라는 인물, 우리들이 보는 주인공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인공 외, 그 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밖에서 누가 있어요? 요걸로 끝나면 안 돼. 요 밖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이 밖에서 있는 아주 핵심적인 존재,
독자입니다. 맞아요. 독자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서 있는 독자라는 존재, 그 다음 주인공이라는 존재, 그 다음 그 외에 대한 존재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회귀물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주인공은 알아요. 주인공은 압니다. 주인공은 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캐릭터가 어떻게 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외의 인물에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미래에서 벌어질 일이니까. 하지만 독자는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독자는요, 웹소설의 독자건 모든 작품을 보는 독자 아니면은 뭐 영화 관람가 관객들은요, 주인공에 몰입을 해요. 특히 웹소설은 이게 좀 더 커요. 웹소설은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에 몰입을 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나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는 독자랑 주인공은 알고 있어요. 독자랑 주인공은 알고 있죠. 그 외의 인물이 모르죠. 그러면은 무슨 차이가 나요? 정보의 격차가 나죠.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여기가 주인공이랑 독자예요. 여기가 독자. 근데 얘는 요만큼밖에 몰라. 그 외. 그러면은 여기서 느끼는 이 심리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너는 이거 모르지. 넌 이렇게 될지 모르지. 이거가 회귀물의 정말 기본적이자 기초적이다, 근간이자 핵심이에요. 이거를 누가 더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일반적인 회귀물은 되게 큰 맹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회귀물은 맹점이 존재해요. 이 맹점이 뭘까요? 맹점이 뭐냐면 주인공과 독자 사이의 괴리예요. 자, 주인공과 독자 사이의 괴리다. 이게 뭐냐? 일단 자, 이렇게 하죠. 3년 이후에 제국에 침략이 일어난다고 쳐봐요. 자, 주인공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자도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말했으니까. 자, 그 외의 인물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반적인 회귀물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정보 격차를 만들어서 카타르시스나 이제 심리적인 우월감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맹점이 있죠. 독자는요, 이 제국의 침략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주인공이 말하긴 했는데 실제 내가 이걸 겪었어요? 제국의 침략에 대해서 내가 겪거나 그 사실이나 아니면 전후 과정이나 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거를 주인공이 일일이 설명을 다 안 해. 왜냐면 지면을 너무 차시하잖아. 그래서 그냥 제국의 침략이 일어났다고만 하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여기서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해야 이제 뭐 좋은 결과가 있을지를 우리들은 쉽게 상상할 수 없어요. 주인공이 말해주는 걸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수동적이 됩니다. 독자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거는 막내 아들의 가장 큰 재미 요소는요, 재미 요소 중 하나는 이 주인공이 겪는 사건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IMF 알고 있어요. IMF 모르는 사람 있나? 요즘 뭐 모를 수도 있어. 근데 IMF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수는 없어도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 그 원인과 결과, 뭐 그 사건의 파동 이런 거를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음.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얘는 모를 수 있어. 다만 이건 알아. 다만 이건 압니다.
뭘 알아요? 좆됐다. 오케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요거 됐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알고 있다고요. 그때 우리나라에 큰 시련이 왔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그 이제 소설에서도 나오지만 드라마와 소설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뭐였죠? 닷컴버블 사태라던가 이제 신용카드 대란이라던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인터넷에서 보면은 누구나 한 명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사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독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요. 이때 주인공이 뭐 얼마에 뭐 5천원에 주식을 뭐 사서 이게 28만원까지 됐을 때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때 뭐 비트코인을 할 걸, 이것도 되고 어디 회사를 살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죠. 그리고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주인공이 이걸 이뤄내는 거야. 이때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는요, 이거는 카타르시스라고 불러야 돼요. 이건 심리적 우월감 이딴 말로는 해결이 안 돼. 이때 그 전율 같은 게 옵니다. 전율,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잘한 장치였다. 하지만 요거를 일반적인 소설에서 쓸 때는 쉽지 않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있잖아요. 3년 후 제국의 침략이 있었다.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독자들은 대체 어떻게 능동적으로 생각해요? 당신한테 물어보죠.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 소설에서, 어떤 소설에서 3년 후에 제국이 침략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상상할 수 있죠? 이게 뭐 앞선 것처럼 뭐 5천원에 들어가서 뭐 28만원까지 됐을 때 이게 가능해요? 어렵죠. 요런 상상이 좀 어렵잖아요. 자, 다만 여기서 이런 상상을 비슷하게 근접하게 나마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경제 관련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자, 침략이 있어요. 침략이 일어나면 가격이 뭐가 뛰어요? 뭐가 뛸까요? 식량 뛸 것 같지 않아요? 군수품 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요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거는 상식의 영역이에요. 상식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식의 영역인데 문제는 주인공은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근데 판타지에서 경제물만 찍을 거 아니잖아요. 경제 판타지만 쓸 것도 아닌데 경제물만 찍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판타지적으로 갑시다. 어떤 던전에서 이제 희귀한 보스가 나와요. 등장할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레어 몬스터가 등장할 걸 주인공은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던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버려진 던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뭐 이제 파견 실습 같은 걸 나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무도 그 던전을 선택 안 해. 근데 주인공은 선택하죠. 요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주인공에게 이득이 될 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자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회기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기에서 미래의 사건을 알았을 때 단순히 알고 있다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즉 회기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를 통해서 무얼 할지 독자들에게 상상을 자극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짤 때 중요한 거는 일단은 미래에 뭔 일이 일어날지가 아니야. 이를 통해서 주인공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야. 그러니까 요거를 전후 과정을 이렇게 짜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먼저 짜지 마시고요. 지금 주인공 있죠. 현재 주인공에게 필요한, 주인공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먼저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사건을 짜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3년 후에 제국이 침략하고 5년 후에 제국이 침략하건 독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공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주인공이 알려주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래의 사건을 나중에 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주인공에게 필요한 거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미래와 연관 짓는 게 회기물의 핵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토리를 짜보면은 뭐 되게 당연한 얘기였죠. 지금 말하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좀 할 말이 없긴 한데 말하고 나니 너무 당연한 얘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보는 되게 회기물 쓰는 법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가 중요해요. 자, 이거가 이번에 핵심입니다. 이것만 마지막에 세 줄 요약 봅시다. 자, 세 줄 요약. 미래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독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 특이 케이스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설명을 덜 해도 돼. 하지만 일반적인 회기물에서는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뭐 EX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뭐 어떤 지역이, 어떤 광물이, 보물이 묻혀진 지역이 발견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를 먼저 가서 보물을 얻는 이런 식의 상상을 자극할 요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인 회기물에서 독자는 주인공의 말을 듣는 수동적인 존재예요. 굉장히 우리들은 되게 능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수동적인 존재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스스로 능동적이라고 착각하도록 요 상상력을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미래의 전쟁이, 아까 전에 말했던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 로만 일단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독자들의 상식을 이용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올라가요? 이제 말했듯이 군수품, 그 다음에 식량,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독자들은 주인공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걸 미리 사면 비트코인처럼 대박이 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상식,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미래를 알고 있을 때 이 상식의 영역에서
요 부분을 좀 자극을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3. 그리고 일반적인 회기물,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기물에서는 미래 사건을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주인공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독자는요, 주인공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뭘 짜거나 하지 말고요, 주인공에게 당장 필요한 걸 미래에 벌어질 사건과 조합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